시간에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상권에는 약정지상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약정지상권은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자라고 약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거기다 등기를 하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즉 타인의 토지를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 거기서 건물을 소유를 한다라고 하자. 최단 기간 30년을 보장받고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약정지상권은 당사자 간에 서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면서 성립을 되는데, 오늘 보는 이 법정지상권은 이런 약정지상권이 아닌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법으로 지상권을 인정해 주더라, 법으로 지상권을 정해 주더라. 그래서 법정지상권입니다. 일반 지상권은요, 의의를 보면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지상권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립은 이 지상권 설정 계약과 지상권 등기를 하게 되면 지상권이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면 효력이 최단 존속기간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견고한 건물이다.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런 걸 견고한 건물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최단 30년간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다. 이런 목조 건물 같은 거, 그런 경우는 15년을 최단 존속기간을 보호해주고요. 건물 위의 공작물이다. 그러면 5년입니다. 그리고 효력으로서 또 지료를 발생하게 되는데, 지상권이 설정하게 되면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갱신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거는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가 되어서, 자, 지상권을 내가 다시 한번 갱신해달라라고 했을 때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갱신 청구를 했는데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을 거절한다 라고 할 때는 이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지상물 있는 건물을 소유했다, 건물을, 수목을 소유했다 그러면 수목을, 이거를 매수해라 라고 하면은 이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물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효력이 지상권에는 발생하게 되는데,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사자 간에 미리 이렇게 약정해서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법으로 이 지상권을 일정하게 되는데, 법으로 지상권이 설정이 된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이렇게 지상권의 효력이 적용된다.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해주고 지료가 발생하고 갱신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더라. 그게 오늘 이제 볼 법정지상권입니다. 만일 법정지상권 제도가 없다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아들 갑에게 갑-1에게 증여하였다. 갑 소유 건물, 갑 소유 토지, 여기서 건물만 갑-1 아들에게 증여했어요. 1번 갑-1에게 증여했고, 그리고 그 후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갑의 채권자 을이 강제 경매를 붙여서 병이 토지를 낙찰받았다. 요 토지에 대해서는 요 채권자 을이 경매를 붙여서 병이 낙찰을 받았대요. 자, 이런 경우에 동일 소유자인 갑 건물, 갑 토지였다가 갑 건물은 갑-1에게 증여를 했고, 가만히 있다가 이 토지는 경매를 당해서 병에게 낙찰이 됐어요. 이때 소유자는 건물은 갑-1이 됐고 토지는 병이 되었네요. 이럴 경우에, 자, 이 병이 이 건물 소유자 갑-1에게, 자, 이 토지는 내 소유 땅이고 내가 사용하려고 하니 주택을 철거하라 라고 한다 이거예요. 철거하라. 이럴 때 얘 갑-1은 이 주택을 철거하여야 할까요? 철거해야 되나요? 자, 1번 남의 땅이니 철거해야 한다. 2번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단 지료는 내야 한다.
3. 갑은 병에게 건물을 매수하라고 해야 한다. 4번 여러분들의 의견.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땅이니 당연히 철거해야 되겠죠. 근데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즉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매매 기타 이 사유로 토지와 건물이 달라진 경우에 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서로 간에 이런 지상권 설정을 맺지 않았더라도 이 건물 소유자는 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고 30년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만일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한다면 이 토지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이용이 중대하게 위협받겠죠. 그리고 건물 소유자에게 가혹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이제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 당사자 간에 이런 약정 지상권이 없어도 법으로 지상권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법정 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이용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애초에 당사자 간 그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약정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지어 사용하지만은 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미리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어도 법으로 지상권을 취득하게 해줍니다. 종류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현행법상 법정지상권 4가지가 있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하나가 있어서 합쳐서 총 5가지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자,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이 지상권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주선권 효력이 발생하고 이 지상권에는 존속기간이 보장되고 또 진료가 발생하고 갱신 청구권 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갱신해달라는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갱신 거절하게 되면 지상물을 네가 사라라고 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4가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종류, 현행법상 4개, 관습법상 1개 보면 자, 현행법상 법정지상권은 민법 305조의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후 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보겠습니다.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은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라는 거예요. 자,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어요. 그죠? 동일 소유자였어요. 근데 이제 건물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대요. 그래서 건물만 경매가 넘어갔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건물 소유자는 병이 됐고 토지 소유자는 그대로 갑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즉 내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건물을 철거해라 라고 하면 얘는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각각 동일이었어요. 그리고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토지에다가 을이 저당권을 설정했고 을이 토지만 경매를 붙였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병이 되었고요. 건물 소유자는 그대로 갑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유자도 동일 소유자에다가 경매를 인해서 토지자가 바뀌었죠. 이럴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을 취득한다. 자, 여기는 건물 소유자 갑이었고 토지 소유자 갑이었어요.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건물 저당권도 설정했고 이 당시에 토지 저당권도 설정했어요. 그래서 경매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번엔 또 각각 들어갔네? 건물은 병이 낙찰받았고 토지는 정이 낙찰받았어. 이럴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자, 여기서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주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의 동일 소유자였던 당시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돼요. 설정되고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졌어야 돼요. 경매로 인해서 달라져야 돼요. 그랬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그것이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다 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보겠습니다. 약식 가담법이라고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번에 보세요. 건물 소유자 갑, 토지 소유자 갑 이랬는데 건물에 대해다가 건물 가등기 담보를 설정했어요.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는 보통 담보 목적으로 해서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고 그것은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매 실행할 수 있는 근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보는 담보권이죠. 이 가등기 담보. 그래서 건물 소유자 갑, 토지 소유자 갑 여기서 건물만 가등기 담보 설정한 상태에서 을이 건물만 경매를 붙였고 소유자가 병이 되었다 라고 할 때 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했다가 가등기 담보 등에 의한 건물 여기지 경매로 넘어갔다. 이 반대로 이번에는 토지만 가등기 담보 설정했고 을이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했다가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서 병이 소유자가 되었다. 건물 소유자는 그대로 갑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의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한 후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번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 보겠습니다. 임목은 등기한 나무죠. 나무도 이제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토지와 임목 소유자가 각각이 아니고 갑이었습니다. 갑 동일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임목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임목만 소유자가 경매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병이 됐어요. 토지자는 그대로. 또 요 경우 또 임목 소유자가 갑이었고 토지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토지만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을이 경매로 넘겨가지고 소유자가 병이 되었다. 갑 소유자, 임목 소유자 갑이 되었고 이럴 경우에 토지와 임목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임목 또는 토지가 경매 기타의 사유로 임목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임목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 이번에 경매, 공매, 증여 등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 갑과 병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를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해요. 건물 소유자 갑이었고요. 토지 소유자도 갑이었어요. 동일 소유자였어요. 자, 이번에 건물만 매매했어요. 건물만 매매해서 소유자가 병이 되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그대로 갑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거는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될 수 있고요. 기타 원인으로도 소유자가 바뀌면 똑같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기타 원인에는 경매. 여기서 경매는요. 강제 경매를 말해요. 강제 경매. 그 임의 경매는 아까 그 민법 366조 현행법상 그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있죠. 그거는 임의 경매가 들어갑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토지 또는 건물 또는 둘 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임의 경매죠.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각각 바뀌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본다.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토지만 이제 바뀌었다. 건물 소유자 갑이었고 토지 소유자 갑이었다. 그러면 토지만 매매 기타 원인으로 매매로 토지 소유자가 병이 되었다. 또는 기타 원인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병이 되었다. 공매로
바뀌었다. 증여해서 바뀌었다. 이러더라도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병이 각각 바뀌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법정이사건을 취득한다. 이상과 같이 법정이사건 현행법상 4개, 그리고 관습법상 1개, 총 5개의 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실무상 많이 접하는 것이 뭐냐면 민법상 저당권에 의한 법정이사건과 관습법상의 법정이사건 딱 2개다. 자,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민법 366조의 법정이사건과 관습법상의 법정이사건. 민법 366조의 법정이사건 보면 근거 민법 366조고 성립 요건을 보면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일 것. 그리고 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이고 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소유자가 다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동일 소유자 여부 파기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이면 토지만 경매로 나왔다. 그럼 건물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시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등본을 띄웠을 때 건물 소유자가 누구냐? 토지 소유자와 일치하냐? 그러면 동일 소유자고. 근데 건물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는데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건축물대장을 보시는 거예요.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에서는 착공인 원재고 소유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소유자와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소유자가 일치하다 그러면 동일 소유자. 근데 건축물대장도 만약에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탐문조사에서 이 건물 누구 소유자냐? 그리고 여기 관할 그 동사무소나 해당 시청 가가지고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 이 허가가 된 건물인지 무허가 된 건물인지 관리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했다. 라고 하면 재산세 납부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럼 그가 누구냐? 토지 소유자가 일치하냐? 라고 해서 동일 소유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일 거. 그리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동일 소유자여야 되고 그리고 이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을 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법정이사건이 돼요.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의 요건은 뭐 다 건물을 치는 게 아니고 독립된 건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독립된 건물이라는 거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주벽이 있어야 돼요. 자, 단 건축 중인 건물은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외형상 건축이 진행됐다면 독립된 건물이 아니더라도 매각대금 납부할 때까지 독립된 건물이면 인정된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정이사건 성립이 안 돼요. 다만 이제 그 농작물이라는 거 있어요. 농작물은 이거 수거할 때까지 가만히 내비둬야 돼요. 뽑아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도 법정이사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컨테이너가 관할관청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기간까지는 그냥 냅둬야 돼요. 이 건물에는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이사건 성립요건 이렇게 받고 이게 취득 시기는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한 때 취득합니다. 지상권이라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거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번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보겠습니다. 관습법이라는 거는 판례에 의해서 성립된 거,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명문 규정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관습에 의해서 법리로 인정이 된 거죠. 자,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요건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일 거. 이거는 똑같아요. 아까도 이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일 거. 그리고 처분될 당시에 동일 소유자이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처분될 당시에 소유자면 되고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것. 매매 기타의 원인. 여기에서는 원인은 강제 경매, 공매, 증여 이렇게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것. 3번 당사자 간의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토지상의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 법정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자, 토지만에 이렇게 건물이 있죠? 토지가 있고
얘도 갑, 갑소유. 토지 건물만 이렇게 뭐예요? 병에게 양도하면서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얘와 요거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갑과 병이 이 갑이 건물을 양도하면서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하면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을 본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지였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해서 소유자가 달렸을 때 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것인데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내 기존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을 본다는 거죠. 만약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건물을 철거하겠다. 이런 특약이 있어도 유효합니다. 이래서 당사자 간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거. 이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 민법 366조 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요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요건도 관습법정지상권 똑같습니다. 취득 시기도 똑같습니다. 자, 법정지상권 사례를 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 사례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법정지상권은 현행법상 4개, 그다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하나 본다 그랬어요. 현행법상 봤고 이번에는 이제 사례를 보는데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마을에 관해 있는 대지가 경매로 나왔어요. 대지가 토지 전부, 그럼 건물은 없어요. 그래서 토지만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보니까 지적도 이렇게 생겼고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생겼네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토지만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내가 이 토지를 받았을 때 이 건물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건물은 낙찰받는 게 아니죠.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이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뭐예요? 최단 존속 기간 30년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내버려둬야 돼요. 토지를 난 사용하지 못해. 그리고 존속 기간 종료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얘들이 갱신 청구하면 또 갱신 청구해야 되고 안 한다면 이 건물 매수해라 매수해야 돼.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하면 사실상 토지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지료는 청구할 수 있다. 지료는 받을 수 있다. 지료는. 그러면 이것이 법정지상권 성립하는가 보는데 자, 이게 지상권 성립할 때 그 두 가지 아까 비교해봤죠.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와 관습법상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경매가 뭐예요? 강제경매죠.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봅니다. 관습법상.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보는 거고요. 366조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을 것. 그죠? 그리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매매 기타의 원인 중에 경매는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것. 그리고 건물 철거하는 특약이 없었을 것.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법정지상권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누구? 봉포리 마을에. 그럼 건물 소유자를 봐야 되겠죠? 건물 소유자를 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건물 등기부등본을 띄워본다? 건물 등기부등본 띄워봤더니 건물 등기부등본이 안 나와요. 등기가 안 된 건물이에요. 그러면 건축물대장을 본다? 건축물대장 봤더니 있어요. 건축물대장 봤더니 어떻게 본다? 봉포리 마을에 소유자가 마을에 똑같네.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일치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죠? 그럼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강제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잔금을 납부할 때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보시면 해당 법정지상권 이름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고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